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근 1년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도박사범 9,971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715명, 즉 40.2%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1년 새 27배 넘게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초중생이 17%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중고생들의 경우 조폭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 도박 사이트를 관리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한 불법 TV 사이트를 세 군데 접속해봤는데 그 사이트들에는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 광고들이 수십 개씩 있었습니다. 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지난 2015년에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올라섰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도박 중독자들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초까지도 온라인 도박에 비해 경마 도박은 그 비율이 낮았는데 지난해부터는 크게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몰린 청년들 정부에서는 구제하겠다고 지난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빚더미에 올라서면 평생 빚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제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런 정책이 사행성을 조성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모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해볼걸, 빚지면 정부가 갚아주는데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한탕주의로 사회가 흘러가도록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모든 주류 신문에도 연예인의 미모에 대해서 몸매가 뭐 어떻다, 호사스러운 생활상 등의 기사나 사진 등으로 매일같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타블로이드판에나 실리는 그런 저질성을 주류 신문에서조차 돈이 된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게재합니다. 방송에는 연예인들만의 예능 오락 프로그램 등이 대세고 드라마들에는 상류층의 생활상이 끼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길거리에는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중년들이 쾌락과 한탕주의에만 빠져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도 정부 관리들은 내 할 바 아니다 하는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여당, 야당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공세와 집안 싸움 및 자신들이 밥그릇만 챙기기에 올인하면서 민생 현안 문제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감탄하는 영상들의 조회수가 많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쭐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다른 선진국들보다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그렇다 하고 생각만 하진 않을 겁니다. 한국을 겉으로만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과 우리 시각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모르는 한국의 속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폐지를 줍고 거리에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며 한 끼나 잘하면 두 끼를 먹고 쪽방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노숙하고 툭하면 사기당하고 이제는 갑작스럽게 거리에서 무슨 공격이나 당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이나 국민이나 금검 전략 같은 것은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돈이 없어도 외국 여행 다녀야 하고 호화스러운 결혼식이나 20만원씩이나 하는 호텔 뷔페나 고급 음식점 등에는 예약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이용해 2022년 한국인 명품 소비액은 168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잘 나가면서 이런 통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경고음이 들려왔던 상황입니다. 유명한 샤넬 매장 앞에서 하루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비난을 받은 당시입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카드 긁어서 우선 구입하고 본다는 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전세계 1위라는 엄청난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가치관의 중심이 물질이라는 점이고 그 물질 중 최고의 것은 결국 남에게 겉으로 과시할 수 있는 명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에 단지 의류 등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급 차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영국 롤스로이스는 115년 만에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기록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의 폭발적인 판매 실적의 이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벤츠나 벤틀리 등의 명품차의 소비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탑권에 들었습니다. 2022년 경제규모 즉 GDP는 일본이 한국의 2.4배였고 인구 격차가 2배가 넘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놀라운 명품 소비력입니다. 한국 백화점들 역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억소리 날만한 비싼 가격에 1인당 30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는 고급 음식점에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점, 망고 빙수 안에 10만원이 넘지만 잘 팔린다는 얘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한국인의 경제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GDP를 자랑하며 최상위 선진국의 지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기준으로도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명품 소비 성향을 과시소비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높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명품을 선택하고 고급 음식점 출입과 고급차를 타야 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웃도는 소비가 중산층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에 따라 세계 명품 소비 1위 한국, 이는 곧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명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